그래서 일단은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목의 기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30% 정도 있어요. 봄. 언제냐면 2월 한 중순서부터 2월,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까지 양력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분들은 목의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목의 기운은 그렇다고 8글자 다 봐야 되는 긴 하는데 이렇게 계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기질을 분석할 수 있어요.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타심이라고 자유주의자적 기질이 있고 타인에 관심이 좀 많아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 불쌍한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뭔가 이렇게 이런 사람에 대한 애정이 좀 더 많아요. 딴 사람보다는. 이렇게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직업이 더 잘 어울리냐면 교육, 이런 쪽, 상담, 교육, 이런 쪽에 나중에 여기서 좀 회사를 좀 성장시키고 나중에 사장님한테 나 좀 창업할 테는데 조금 지원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그래도 한 10년, 20년 해가지고 이 회사를 크게 키워야 되는 얘기지. 어느 정도 키우면 내가 이만큼 회사를 위해서 공헌했으니까 좀 한번 좀 투자 좀 해주시죠. 그러면 투자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목의 기질,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배려형,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학원, 경원학원, 경일학원 이런 창업자들이 대체적으로 목의 기질이 좀 많아요. 누군가를 돕는 것에 도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는 것을 조금 더 잘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한 6, 7, 8월 양력으로 한 6, 7, 8월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우 엄청 많네. 여름생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름생들은 열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봄생들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또 특히 불쌍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크거나 약간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좀 존재해요. 그런데 여름생들은 여름인데 낮에 태어나면 더 심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표현하고 그런 패션 감각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다 여름생들이 거의가 다 이 피에르 가르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여름생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런 쪽에 사업을 하면은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거나 드러내거나 이런 쪽에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여름생들은 계획적이지 못해요. 즉흥적이에요. 약간 뭔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해볼까 하고 그냥 얼른 하다가 말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것, 여름생들이 해야 될 것은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끝마무리를 하는 게 좋아요. 끝마무리,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는 엄청 많은데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능력인가?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여름생들은 이 전체를 보는 능력이 탁월해요. 통섭 능력이랄까? 전체를 보는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면, 정약용 같은 사람이 바로 여름생인데, 정약용은 엄청난 많은 책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책화시켜서 500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500권의 책들이 다 본인이 창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책들을 다 짜집기 위해서 자기만의 책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생들은 조금 더 여러 사람들 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능력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탁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는 능력을 좀 기르면, 그러니까 봄생들은 일단 조심해야 될 게 보증서 주는데 1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해서 위험한 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보증서 주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보증서 주고 돈 빌려주고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기고, 여름생들은 너무 많이 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많은데 너무 많이 벌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가을생 9월, 10월, 11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분들은 원리 원칙적 기질이 있어요. 계획적이고 원리 원칙적이고 구조화적이에요.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준비가 되면은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은, 가을생들은 사람을 가려요. 극단적으로 가려요. 흑백 논리가 정확해요. 그래서 이 가을생들이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잘 진행하다가도 몇 번의 실수를 하면 그 사람하고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하고 만날 때도 이 가을생 이성 친구를 만나면 언제 잘릴지 몰라요. 이렇게 좀 세고 있어요. 손으로 몰래. 한 번 실수했어, 두 번 실수했어, 세 번 실수했어. 그래서 오늘서부터 너는 핸드폰에 번호를 지워버리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가을생들은 일을 잘해요. 아주 철저하게 잘해요. 또 기계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생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계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 만드는 거의 가을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능력, 반복적인 것을 잘 돌아가게 하는, 뭔가 좀 룰이 있는 것을 되게 잘하는 타입이에요. 다만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즉흥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담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걸 일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애인하고 만날 때도 늘 시간 잘 지켰는지 이런 거를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지향적인 걸 조금 더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하여간 극단적으로 사람을 가리는 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극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생들은 자기가 머릿속에 딱 한 번 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하면 못 견뎌 하는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상사가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라고 몇 가지를 딱 주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제일 힘든 게 가을생들이에요. 가을생들은 중간에 뭔가 누군가가 탁 지시하면 내가 마무리를 아직 못했는데 이거 놓고 다른 걸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가을생들 부하직원을 내가 데리고 일을 한다면 한꺼번에 여러 개 일을 주면 안 돼요. 하나 주고 마무리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아기를 낳으셔서 가을생 아기다라고 하면 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시간 할 분량을 정확하게 줘야 돼. 네가 대충 해 이러면 제일 힘들어요. 대충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정확하게 문제집 10쪽을 풀고 그것을 엄마한테 보여줘 이러면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게 잘하는 타입이에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건 절대 하기 싫어하니까 해야 될 당위성을 잘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그냥 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해가 되면 잘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친구한테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가을생들은 원리 원칙적이고 계획적이고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MBTI로 보면 STJ 쪽이에요. STJ 쪽.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1번 유형이에요. 1번 완벽주의자. 그래서 MBTI로 보면 STJ 쪽은, 그래서 가을생들은 STJ 쪽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생들은 12월, 1월, 2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겨울생들 어떻게 많으시네. 아이디어가 엄청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적 능력이랄까, 컴퓨터적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만 저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겨울생들은 걱정이 많아요. 계속 걱정을 해요. 하면서도 걱정을 해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뭐 이러면서 계속 걱정을 해요. 걱정을 좀 버려야 되는데 겨울생들의 특징은 좀 아이디어나 창의성이나 머리가 좋거나 수리적 능력이거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긴 한데 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게 있어요. 결정장애, 결단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허무맹랑한 망상이 좀 많긴 해요. 대박나는 꿈을 꾸기도 해요. 그래서 겨울생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일확천금이에요.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이게 아마 겨울생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뭔가 한번 크게 벌고 싶어서 뭐 그런 경우 다단계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꿈들이 있어요. 철학관 점집에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또 겨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불안하니까 내가 독하게 밀어붙일 능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하면 잘 될까라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서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냥 대범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가장 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만약에 겨울생이라면 아마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엄마 아빠가 계속 혼내키면 성적을 거짓말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거짓말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표를 약간 바꿔가지고 온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내가 누군가한테 혼날 거에 또는 떨어질 거에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생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대범해지면 좋겠고 아이디어나 뭐 이런 쪽은 뭐 최고다. 지금 같은 SNS 또는 이런 쪽에서는 최고의 능력가들이긴 한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만 하다가 20년 흐르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확천금의 좀 꿈을 좀 버리고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쪽과 파란색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하셨다가 뭐 길게 포비즈 코리아에서 뭐 쭉 해서 내가 뭐 이 기업이 더 커져가지고 뭐 약간 대기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 내가 사장도 해보고 뭐 여러 개가 회사가 생기면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지나서 내가 이제 차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면 그럴 때 반드시 동쪽 사무실은 피해 주셔야 돼요. 동쪽 사무실은.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파란색하고 동쪽은 좀 피해 주시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동쪽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파란색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봄에 태어났으면 책상 방향은 서쪽으로 바라보거나 침대 방향도 서쪽으로 바라보는 침대를 사용하게끔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영화 명당 보신 분 있나요? 네, 명당 제가 자문 교수로서 저도 끝날 때쯤 출연을 했어요. 이렇게 뭐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산소짜리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배우예요. 어쨌든 아마 뭐 제가 뭐 이것을 집에 가서 한번 봐주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 오늘 1,000만 원을 벌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다 이렇게 활용해 줄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생들은 타고난 게 남쪽과 빨간색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여름생들은 가능하면 빨간색하고 남쪽을 피해 주시고 나머지 색깔 조금 뭐 검정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서쪽이라든지 동쪽이라든지 뭐 다른 건 괜찮은데 하여간 남쪽은 무조건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해되시겠죠? 잠자리 방향도 가능한 북쪽으로 하든지 서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남쪽은 무조건 피해 주시고 만약에 사무실 가운데서 봤을 때 남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피해 주시면 훨씬 더 하는 일도 잘하고 우리 아이도 만약에 여름생들은 좀 산만해요. 약간 좀 뭔가 좀 안정감이 떨어져요. 뭔가 여름생들은 30분 공부하고 30분 놀아야 돼. 그냥 한 1시간, 2시간을 빡세게 공부시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생들은 10분 하다가 또 10분 쉬고 그러면 되게 피곤해져요. 오히려 끝내고 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름생들은 남쪽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가을생들은 금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하얀색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얀색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가을생들이 하얀색을 즐겨 입으면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뭔가 좀 일이 좀 덜 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가을생들은 서쪽을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서쪽을 무조건. 겨울생들은 검정색하고 북쪽을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검정색하고 북쪽을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검정색을 즐겨 입으면 더 우울해져요. 더 걱정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겨울생들은 검정색이라든지 북쪽을 많이 활용해주면 늘 걱정이 더 많아져요. 조금 더 밝게 입으시는 게 좋고 그래야지 겨울생들이 우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겨울생들은 좀 우울감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생각이 많다 보니까 우울해질 수 있어요. 뭔가 좀 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 주시면